제1번 판결 관리단과 과태료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분 소유자의 입장이 되실 수도 있고 관리단의 입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먼저 구분 소유자의 입장이 되어 보실게요. 구분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관리단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회의록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열람, 즉 들여다보신다거나 등본 청구, 즉 복사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런 행위를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열람 및 등본 청구가 거부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관리단, 그걸 거부한 그 당사자가 관리단이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서 과태료라는 세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부과받을 분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 부과받는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 부과 대상이 맞는지부터 내가 부과받을 과태료가 아닌데 이상하게 나에게 부과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반박하실 수 있는 눈도 키워두시면 대비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쟁점을 살펴보실 때는 구분 소유자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열람, 등본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라는 관점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겠고 또 그런 청구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혹시라도 부과받게 되는 대상자가 됐을 때 과연 그 부분의 부과 대상자가 맞는지 이 사안에서는 관리단이 그 대상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 좁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관리단이 구분 소유자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본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 관리단에게 그 거부 사유를 이유로 하여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판사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갑 번영회에게 관리단이 해당되는 번영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그 조문 등의 기초로 하여서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관리단은 즉 갑 번영회는 이를 보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즉 여러분들 구분 소유자로서 여기에 청구해야겠구나 이런 관점을 지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들여다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열람하거나 아니면 복사 요청을 해서 등본을 교부받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관리단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에게 그런 회의록, 의사록을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에 적혀 있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는 이제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의사록 보관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체크해 두실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관리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구분 소유자 등은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 의사록의 열람 청구 또는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들여다보는 열람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열람 청구를 관리인 등에게 하시면 되는데 복사, 즉 등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복사 비용이 발생하곤 해요. 여러분들 흑백, 컬러 비용 이런 식으로 복사 비용 납부해 보신 경험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학창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복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구하는 자가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록을 그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관리인 등에게 요청을 하셨더라도 복사 비용, 등본 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관리단이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판사 입장에서 조문을 쭉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면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했을 때, 그 보관하는 자에게 했을 때 거부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그러한 보관 자체를 할 의무가 없는 관리단에게 하면 그 관리단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연결선상에서 있는데 의사록의 열람 청구 또는 등본 발급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그래서 관리단은 위 조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보관하는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의사록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부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관리인이 보관하는 자,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되겠죠. 그런데 보다 면밀히 살펴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럼 그 어떤 정보를 기재해 놓은 내용을 가리지 않고서는 열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였다고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관리단이 아닌 그리고 적법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관리인이더라도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하 그리고 미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 수업 시간이 됐는데 자, 200만 원 이하는 200만 원을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나요? 자, 포함하죠. 미만은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200만 원을 포함하지 않는 그 이내의 비용을 미만이라고 하고 이하는 200만 원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이제 여러분들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보시면 별표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라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1차 위반 시에는 얼마, 2차 위반 시에는 얼마,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얼마 이렇게 차등해서 부과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서 200만 원을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1차 위반 시에는 8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렇게 범위가 또 구분되어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인이 이러한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했는데 첫 번째 위반이에요. 이 부분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거부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200만 원 부과가 아니라 아까 1차 위반 시에는 얼마 부과라고 했어요? 80만 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